10번은 빈칸 넣기 문제니까 무조건 잘 따라가면 되죠. 저기 비꿈치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 그래서 네, OAB를 이어서 네,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식으로 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O에서 저기 현 AB까지 수선의 가를 내려서 거기를 H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OH의 길을 구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리 공식을 쓰고 있어요.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거리 공식은 뭐 간단하죠. 거리 공식을 써야 한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가 2이니까 여기는 루트 4 더하기 4, 그러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원점 대입하니까 원점 대입하면 이렇게 루트 6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6이 약분되면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r이 됩니다. 저 빨간색 길이가 2분의 루트 3r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그 다음에 구하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게 가구, 삼각형의 넓이가 나가 될 텐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뭐 밑변도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빗변이 r이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r이어서 여기까지 구하고 눈치채야 되고요. 이 밑변의 길이가 뭐 피타고라스에서 2분의 r이 되고 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을 깨닫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네, 뭐 판별기가 r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그냥 써도 되고, 정삼각형이니까 그냥 이 밑변의 절반과 높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분의 루트 3r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2분의 r하고 2분의 루트 3r을 곱해서 구하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넓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의 차이를 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원의 넓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죠. 그것의 몇 분의 몇인가 라는 건데, 이게 정삼각형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중심각이 60도니까 전체 6분의 1인 걸 알아서 이제 이 값이 k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k분의 1 6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 아래다가 대입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뭐 혹시 10번을 놓친 분은 뭘 놓쳤는지 확인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을 테고요. 아래로 올라가게. 그게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직선은 기울기 2로 y는 2x 더하기 6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점이 A와 B고, 원점은 대충 아무 데나 있다고 사기칠게요.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 그 좌표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무게중심의 구하여 A값이면 A 더하기 B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B 좌표만 구하면 된다. 좌표만 구하면 되고 그건 그냥 서로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풀립니다. 어쨌든 풀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갖다 놓고 했을 때 X좌표, Y좌표가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풀었을 때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네. 저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게 A, B의 X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Y좌표는 두 식 중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데 2차식보다 1차식이 편할 테니까 네, 뭐 여기 좌표는 알파, 2알파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베타, 2베타 플러스 6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데 여기 어차피 0,0이어서 더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좌표만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그 좌표를 나중에 어차피 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한 다음에 무게중심을 구해도 무게중심을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이 말은 뭐 지금 이해해도 상관없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네, 나중에 좌표합을 구할 거라면 좌표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게중심 좌표 공식을 써도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알파 3알파 플러스 6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다음 이거 두 개 더한 거 3베타 플러스 6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같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3분의 1을 했을 때 여기에 3분의 1을 했을 때 이렇게 원점 XY 좌표 더해봤자 0이니까 원점의 좌표합, A 좌표의 합, B 좌표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될 테고 무게중심 좌표의 합이 된다고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구할 것은 식이 어떻게 정리이 되겠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식이 정리됐네요. 자, 두 분의 합만 갖다가 쓰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8번은 원이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네. 그런 원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식의 변식하는 거죠. 그 위의 점에서 위의 점 P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것의 x절편을 확인을 했더니 이 P에서 내린 수선의 발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길이와 여기 길이가 2배더라. 이게 이제 조건이었던 거죠. 뭐 그걸 만족하는 상황에 그러니까 점 P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점 P가 뭐 이쪽에 가까우면 직선 이렇게 길어지니까 x절편이 좀 빨리 떨어져서 네 그렇지 않을 테고 이게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가 좀 커질 텐데 이게 마침 딱 2배가 되는 상황에 P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이 삼각형 APB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에요. 그러면 나는 밑변과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밑변은 당연히 AB로 보는 게 좋을 테니까 AB의 X좌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A의 X좌표는 이미 나와 있고 여기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높이는 P의 Y좌표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X좌표, 여기 Y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할 때 P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위의 점이니까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이용할 거니까 그 접선 공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x1, y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식을 여기 접선의 식은 원인의 점에서 접선의 식은 이 x, y를 공평하게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하나씩만 그 좌표를 대입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2차식이 1차식이 되면서 그 1차식 직선이 저 접선이 되는 거죠. 네. 자,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x절편 구하시면 됩니다. y에다 0 넣어서 y에 0을 넣으면 x좌표가 x1분의 4가 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x1분의 4가 됩니다. 이 좌표가. 네. 여기 좌표는 x1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2배라는 사실 가지고 x1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식 하나 조건 하나니까 x1이 구해지면 x값 알면은 이 원의 시가니까 y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2,0하고 6, 네. 크게 그려야겠다. 그 점이 두 개가 있고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삼각형 OAB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삼각형 OA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헐. 나 뭐 하는데? 네. 돌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상황을 두 개를 확인해야 돼서 하나쯤 더 그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원점 지난 직선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하고 이 선분 AB의 교점을 지난 직선 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3등분이 돼야 돼요. 그죠? 삼각형 넓이를 3등분을 하는 방법은 꼭지점을 지난 직선이 있다면 그냥 맞은편 길이의 3분의 1지점을 지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일단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선분 A분의 3등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걸 3등분하는 쉬운 방법은 2보다는 6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회배수니까. 그래서 3등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쪽 선분 A, B의 3등분 지시하면 됩니다. 2하고 4에서 수평한 선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 L은 네, 저쪽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나머지 선 하나를 두어서 삼각형을 마저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 교점을 지난다고요. 이 교점을 지났는데 이제 일단은 이쪽이 3분의 1이 이미 됐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은 또 이 삼각형을 반으로 나누는데 여기 꼭지점 지나니까 맞은편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M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맞은편 이쪽 꼭지점 지나면서 이제 지나니까 여기
를 지나면 되겠네요. 와우.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그냥 구하면 되네요. 문제인 거죠. 7번. 네, 이거는 그냥 상황 파악만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좌표가 네, y좌표는 4인데 x좌표는 2의 3분의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겠죠. 네. 그럼 이제 원점과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3분의 2분의 4가 되죠. 3분의 2분의 4는 기울기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1,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x가 3분의 1 커집니다. 그죠? x가 3분의 1 커질 때 y가 4가 작아지죠. 그죠? 그럼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자, 이때는 네, 뭐 근데 기울기 구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네. 좌표 구할 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합시다. 여기는 예, y좌표가 2고 x좌표는 네, 그쵸. 3분의 2, 3분의 4가 될 거예요. 3분의 4.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시면 3분의 4분의 2 이렇게 하면은 기울기가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 0,3을 보시면은 x는 3분의 4 차이 나는데 y는 1 작아졌으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또 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번 6번은 문제 풀고 나면 푸는 것을 이제 보고 나면 잘 못 푼 사람들은 되게 허무할 거예요. 이 문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여기 어떤 점을 잡고 네. 수선의 발레에서 직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쪽 대각선을 그어서 원의 네접 삼각형 만들죠. 네, 이따 봅시다. 구하고 싶은 것은 네, 이 가로 세로 길이의 세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게 다네요. 네. 원의 넓이가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다 또 주어진 거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단연코 뭐냐면 이게 반지름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못 풀면 문제가 계속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네, 직사각형의 대각선끼리 똑같기 때문에 허무하죠. 이게 반지름. 다 똑같다. 그리고는 이제 식을 정리하면 변형공식 문제가 됩니다. 변형공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뭐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각각 뭐 합과 제곱의 합 이런 거, 넓이 같은 것은 뭐 곱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식을 얻어낼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를 뭐 PH니까 H라고 할게요. 네. 여기를 PI가 I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네 H 제곱 더하기 I 제곱은 네 4의 제곱 16이 나옵니다. 제곱의 합이 얻어지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결과는 H 세제곱 더하기 I 세제곱이에요. 변형 공식이 좀 되게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알 수 있냐면 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가 4분의 8이라는 얘기는 네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지름이 1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어제도 했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성질 때문에 이 정사각형에서 그죠? 여기가 직각이면 이게 항상 정사각형이죠.
이 두 길이의 합이 지름이에요. 알죠? 네.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 지금 4잖아. 이쪽 이 i하고 h를 더한 다음에 이쪽을 빼면 그러면 이제 이쪽 두 개가 나온다고. 그게 바로 지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 더 얻어지냐면 h 더하기 i 빼기 4가 지름 1이다. 이 식이 하나 더 얻어지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말은 합이 5라는 말입니다. 합과 제곱의 합을 가지고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 와우. 시계가 있는데 좀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나 처음에 이 검사하고 이거 하고 제법 가야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지나고 하고 말이 끝이야. 말이 너무 짧지? 여기 뭐 점이 있나 봐? A, B. 일사변점이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점이 P인데 이 OP의 수직인 선이 또 있나 봐요. 그곳에 y절편 여기가 q인가 봐요. 그리고 이 a 여기가 a라면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어떤 점이 있나 봐요. 그게 r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또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밑변 높이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밑변은 a분의 1인 거 알았고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q의 y좌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그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 이제 그 식을 그냥 살피면 되겠죠, 나중에.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직선을 그냥 구해봅시다. 이 직선을 구해서 그 y절편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OP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죠? A분의 B죠? 그럼 이 직선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B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은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B분의 A 제곱 더하기 B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OQR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먼저 2분의 AB 네.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최소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는 2차식과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식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2차식은 아닌 거예요. 분수식이어서. 그래서 산술기하를 예상하고 갑시다. 산술기하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역수가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 곱이 일정하거든. 그래서 2분의 1 하고 여기를 A, B분의 A 제곱은 B분의 A죠. A, B분의 B 제곱은 A분의 B예요. 예, 역수의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에 너무 최적화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산술기하를 판단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이제 2루트 2개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1 나옵니다. 이렇게. 네.
자, 네. 여분이 언젠가는 진짜 5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 넓이 10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좌표가 필요하고 그 식이 나왔을 때 질문이 최대 최소의 적절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딱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하고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y는 t, x축의 평행한 선이죠. 그걸 그었을 때 만난 서로다른 점의 개수가 3개인 그런 t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죠 좀. 그려놓고 보기 위해서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이 좋은데 얘는 이미 표준형이에요. 얘 축이 어디예요? 네, x는 0입니다. 0,3에서 아래로 블록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0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완전히 혹시 뭐 표정 만드는 것은 다 할 수 있겠죠? 자, 부하하니 얘는 지금 0,3에서 아래로 블록하고 얘는 1, 말하자면 5.5쯤에서 위로 블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놓으면 0,3이 한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1,5.5는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는 아래로 블록하고 근데 두 개가 그 2차항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건 사실 똑같은 그래프라는 얘기인데 그죠? 같은 그래프가 뭐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냥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두 번 그리면 됩니다. 모쪼 두 그래프가 같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선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점이 3개가 되게 그리면 됩니다. 교점은 2개 나올 때도 있고 많게는 4개까지 나올 것 같은데 3개가 나온 상황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꼭지점 지날 때 딱 있고요. 맞습니다. 교점 지날 때가 있습니다. t 값이 4개 나오겠네요. 그 4개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는 값이 이미 있습니다. 2분의 11, 3이니까.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사실은 둘이 갖다 놓고 푼 다음에 그럼 이제 x좌표 나오겠죠? 그 x좌표, y좌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마무리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제가 아까 똑같은 그래프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두 그래프가 이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생각할게요. 그거의 딱 중간 지점. 이 지점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 도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개가 똑같은 도형이야. 네. 그러면 이 꼭지점의 중점 기준을 이렇게 점대칭을 하고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만나고 있을 뿐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 교차하는 지점도 대칭 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어도 여기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에 대칭이라고 여기에 이 기준점에 이 기준 이 평균
같은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도 이렇게 두 개 더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요. 아.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다고 굳이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오. 그러니까 2분의 11, 3 더한 다음에 두 개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오. 괜히 뭐였네. 아, 그렇게 많이 안 보였네. 자, 이제 3번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하는 거. 자, 3번은 네. 루트 2분의 i-1이라는 복소수에 대해서 그것의 n제곱과 그것의 루트 2를 더한 복소수의 n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그런 25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추론하는 문제인 것을 그냥 쉽게 깨달으면 되고요. 몇 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생기면은 그래서 멈추면 되는 거고. 문제가 이제 어렵다면은 복수 자체가 복잡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반복되는 게 뭐 두 번이나 세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좀 길게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래봤자 뭐 10개를 넘어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규칙이 생길 때까지만 하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루트 2 더하면은 여기 그 숫자 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하면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i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 얘는 이제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의 n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켤레 복소수는 아닙니다. 보시면 네. 실수분의 부가 다니까. 하지만 둘 다 나름 잘 알려진 복소수입니다. 뭐냐면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는 이거하고 이제 부호만 다른데 걔들은 뭐냐면 네. 루트 i예요. 루트로 무슨 말이냐면 제곱하면 i가 돼요. 알겠어요?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야. 몰라도 그냥 제곱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마이너스 i 제곱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냥 좀 써보면 알 수 있다고. 이거 제곱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i 나옵니다. 이거 제곱하면 i 나오고요. 지금 n이 1일 때가 이 모습이라면 n이 2일 때 모습을 제가 지금 썼어요. 그죠? 난 3일 때는 두 개 곱했겠지. 두 개 곱하면은 루트 2분의 분자만 신경 쓰면 되잖아.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0 되는 거 보이죠? 이건 0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안 됐어요. 이거 두 개 되겠죠? 0 안 되죠? 그죠? 자, n이 4일 때 보시면은 4는 그냥 2에서 제곱한 게 늘 편합니다.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얘 마이너스 1 되니까 네 더해봤자 0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8제곱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오. 8제곱에서 1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 오케이? 물론 0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반복된다는 거죠. 1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8번 만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5, 6, 7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0 나온 건 이거 딱 하나였어. 2일 때.
그런데 게다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4제곱에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1, 2, 3, 4 했다가 1, 2, 3, 4 했다가 부호만 바꾸면 5, 6, 7, 8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6번. 왜냐면 2에다가 4제곱을 곱하면은 6제곱 되고 3에다가 4제곱 곱하면 17제곱 되고 이런 거잖아. 그치? 네. 근데 그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0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 아니고 0인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니까. 그래서 2하고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4번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25까지. 3이 6. 네. 6번 나오고. 그죠? 근데 저기 딱 봐도 4n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의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6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쉬운데.